작년 10월 달에 한국도 이제 세계 국채 지수에 넣어줄게. 한 삼성 3번인가 4번째 도전 만에 드디어 들어가게 됐다 막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때 기사가 많이 그래서 났죠. 일단 발표는 났었던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야호 잘 됐다. 예. 돈 많이 들어오겠네. 예. 그래서 사실은 70조 정도의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를 산다. 아주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금융 사이드에서는 그러면 뭘 준비하냐면요. 실제로는 1년 뒤에 편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2024년 10월이에요. 예. 그러면 2025년 10월이면은 이제 지수에 정확하게 딱 들어간다라고 금융권은 올해 예상한 겁니다. 10월이면 예. 올해 얼마 예. 남았어요? 반년 남았어요. 어이구. 그리고 네. 10월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요. 10월부터 한국 국채를 사야 되는 금융 상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상품들은요. 현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월 달이면 한국 국채를 사기 위해서 앞에 있는 채권들을 매도하면서 네. 자금을 확보하는 프로세스가 이미 들어갔어요. 들어가야 정상이고. 네. 그리고 그 상품뿐만 아니라 그런 수많은 글로벌리한 그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들이 한국 국채를 사면 한국 국채값이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더불어서 네. 나는 그냥이라도 사겠다 하는 자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 그러면 나는 미리 사야지. 이런 자금까지 합치면 사실은 중반기 넘어가면은 한국 국채에 관해서 이미 시장에서는 돈이- 매입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세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끝났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한다는 아니 다 거예요. 됐는데 뭐가 문제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갑작스러운 발표가 납니다. 네. 네. 한국을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하기로 한 방침은 유지한다. 예. 그러나 네. 편입 시점을 2015년 10월에서 2026년 4월 이후로 연기한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왜? 갑자기. 왜?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합니다. 하나는 그동안 내란 개헌 문제 때문에 외국인들이 보기 우리 시장이 불안했던 불안하다? 거 아니었던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거꾸로 물어봤어요. 그것 때문이야? 이제 탄핵 됐으니까 괜찮지 않아라고 예. 물어봤더니 괜찮지 않아? 기재부에서는 팔쩍 뜁니다. 그러면 마치 이 정부가 결국 이런 리스크를 만든 것처럼 책임을 지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해외 투자자들은 이걸 우려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거나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시장에서는 그건 하나 우려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정부가 확인한 팩트예요. 일본이 항의했다는 거예요. 일본이? 예, 일본 일본이- 측에서 네. 2025년 10월부터 한국 국채 편입하기 어렵다. 시간을 더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동안 한국 국채를 사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사야 된다며. 그런데 여러 가지로 매입 관련해서 시스템 관련해서 테스트할 시간이 더 필요해. 그동안 뭐 했어? 그거죠. 아니 무슨 이게 유엔 상임이사국도 아니고 일본이 요청하면 네. 이게 반영이 받아줘야 돼요? 돼요? 자, 첫 번째. 테스트할 시간이 필요하다. 저희가 믿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글로벌리한 자금이라든지 시장에서 국채 관련해 투자하는 수많은 펀드들은 10월을 타겟으로 놓고 사전적인 절차는 이미 다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겠지. 근데 무슨 테스트가 필요해요? 네. 라는 거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이 뭔가 문제 있으면 지금부터 6개월이면 충분히 보완하고도 남아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뭐냐? 세계 국채 시장 지수를 쫓아가는 글로벌 자금의 네. 40%는 일본 자금으로 추정됩니다. 40이나 돼요? 예. 그러니까 국채 펀드를 투자하는 그러니까 국채 투자하는 펀드 자금의 원소스 40%를 일본 자금으로 추정해요. 와, 진짜 그게 많긴 이제 일본 많다. 펀드도 있고 그 미국으로 투자돼서 거꾸로 들어가는 뭐 그럴 펀드도 수 있고 있겠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40%의 입김에 이번에 근데 이 지수 관련한 편입이나 이런 건 영국에서 결정하거든요. 네. 영국 지수니까요. 네. 얘네들이 이 입김에 휘둘렸다. 아니 뭐 휘둘 수 있죠. 왜냐면 이렇게 워낙 보는 뭐 큰 거죠. 손이고 하면 큰 뭐라고 손이라서요. 하면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본은 그러면 왜 이 조치를 그러니까. 했는가?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테스트가 필요하다. 전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 네. 그냥 한국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저는 진짜로 그렇게 봐요. 한국이 잘 되는 꼴이 싫은 거예요. 어머나, 왜? 세상에나. 이 일본 투자자는 응. 말이 좀 일본 기관 투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일본의 주요 투자 은행이고 일본 중앙은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의 관가 내지는 공적 기관 쪽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기관들의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뭐 파악을 그럴 수는 합니다. 있겠죠. 예. 그럼 걔네들이 왜 이걸 쌍지팽이를 들고 반대하냐 이거예요. 음. 한국 잘 되는 꼴이 싫어서 그런 거다. 저는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그 너무 테스트가 안 돼서라는 건 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유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뭐가 있냐? 감정적으로 싫어서 예. 와. 뭐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2025년 올해 있잖아요. 올해 음. 올해 우리나라가
정부 국채를 역대 가장 많이 발행하는 해입니다. 네. 200조를 발행해요. 예. 그리고 외평채까지 합치면 220조를 발행합니다. 올해 우리는 최대한 많은 물량의 국채를 발행하도록 이미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정부는 어떤 생각했냐면 한꺼번에 국채가 풀리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요. 네. 우리 거 좀 사주세요. 우리 거 좀 사주세요. 그럼 아, 이자를 그렇죠. 더 쳐줄게요. 예.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량 조절을 시기별로 굉장히 촘촘하게 우리는 하고 있는데 예. 주요한 물량을 조절할 때 음. 우리 전략은 뭐였냐? 하반기에 70조가 들어오잖아요. 국채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큰 물량이나 장기 물량은 그쪽 손에 맡긴다는 전제하에 물량을 촘촘하게 계획했다는 거예요. 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살 사람을 대기하고 예. 있는 아, 그쵸, 건데. 그쵸. 예. 그런데 근데 우리 매겼네. 매기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올해 발행이 예정돼 있던 물량이 소화가 안 되지. 소화 불량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반드시 소화해야 된다 그러면 네. 물량 줄여야 돼. 예를 들어 200조 물량에서 예를 들면 좀 더 줄인다든지. 그러니까. 줄여봤자 네. 한계가 있어요. 적자 국채가 꼭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계 시장에 세일즈하러 갈 때 갑자기 살 사람이 없어지면 예. 우리 거 금리 더 쳐줄게요, 더 쳐줄게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국채라는 거는 그냥 뭐 회사나 이런 데랑 달리 이제 딱 정해진 스케줄들이 있는 거고 우리 정부가 쓸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국채 발행 규모도 다 미리미리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뭐 200억, 뭐 7월 8일에 뭐 150억 이렇게 쭉쭉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WGVI 들어간다는 가정 하에 네, 그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렇죠. 일본이 미루자고 하면서 그게 실제로 밀리면서 그 들어와야 될 이게 큰 규모의 돈들이 안 들어오면 그 갑자기 공중에 뜨는 국채들은 막 금리가 엄청 튀거나 갑자기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곡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지 못하지만은 아까도 트럼프가 움찔했던 게 뭡니까? 채권 시장이에요. 채권이 결국 미국 국채 시장이 움직이면 정부 이자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 다음 날이 국채 입찰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빡짝 튄 그 금리 발작 현상 때문에 그 다음 날 입찰이 지장 있을까봐 미국도 걱정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하고 민감한 게 정부 국채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이 시장이 하반기에 엄청나게 지진파를 지금 맞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리 조용하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재부는 뭐래요? 이거 연기된 거? 아니 뭐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게 참 진짜 황당한데 뭐라고 그러냐면 올해 들어올 자금이 내년에 늦춰지고 밀린 자금이 내년에 확 들어오면 오히려 편입 효과가 극대화되는 측면도 있다. 이런 되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쉬운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올해 천천히 들어오는 게 사실은 내년에 들어오면 네. 지금 잘 들어보시죠. 편입 날짜가 이렇게 편입이 늘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원래 25년 10월에 들어올 게 쭉 밀려서 26년 4월이나 몇 월이 네. 된다고 하면 그때 물량이랑 이 원래 당초 했던 2026년 4월 물량이랑 합쳐져서? 합쳐질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러면 그때 야 드디어 우리가 편입됐다라는 극적 효과가 확 티가 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지금 쇼하는 겁니까? 아니 그건 국채 발행을 책임지고 그 0. 몇 프로 이율이 결국 국민의 세금인데 이건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긋난 상황에서 아. 기재부 측에서 하는 얘기가 밀린 자금이 내년에 한 번에 들어오면 편입 효과가 극대화된다. 저는 이 한시가 급한 자본시장을 두고 지금 쇼하고 있냐? 누가 극대화 쇼를 바랬어? 저 이런 말씀 진짜 강력하게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예. 요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할부를 해갖고 10월부터 돈이 쭉 나가야 되는 게 있는데 내년 4월부터 줄게요. 그러면 내년 4월에 목돈 들어오니까 더 좋네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정확한 지금. 대단합니다 정프로님. 예. 바로 그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지. 뭐 할부를 저한테 갚으세요라고 해서 네. 그 돈 받을 사람이 네. 미안한데 쭉 몰았다가 내년에 줄게. 어. 그럼 한 번에 받으면 기분 좋지 않아? 뭐 이런 얘기랑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지금 우리 그 돈 받아서 나는 그 10월 11월 살아야 될 아니 카드값 돈이 내야 필요한- 돼. 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 번에 받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이거잖아요. 아니 또 카드값 많이 또 나가고 계시죠 우리 신영 기자님도. 그러니까 매월- 아무튼요. 그러니까 중하반기 넘어서 지금 우리 국채 금리가 네. 예상했던 흐름보다 뛸 가능성이 생겼다는 그 거고 굉장히 걱정인데. 그 부담은 전 국민이 어. 장기로 걸쳐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국채 금리 때문에 중하반기엔 그러면 연쇄적으로 시장에 채권 시장에 파급 효과를 줍니다. 그다음에 공사채, 맞아. 기업이 필요한 회사채 등등 기업 조달 시장까지 네. 계속 가산해서 금리가 그리고 올라가거든요. 웃긴 건 뭐냐면 그때 이제 뭐 몇 년짜리 발행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원래 이제 들어와야 될 거 생각하고 뭐 10년짜리를 그때 연 6% 5%짜리를 이제 발행했다 그렇죠. 쳐 쉽게. 그러면
원래 5%에 발행해야 되는데 갑자기 안 되고 이게 뭐 6% 7% 이게 올라가 버리면 그렇죠. 그 이자가 계속 나갈 수 있는 거라 그렇습니다. 안 돼. 이렇게 정확하죠. 하면 일본 빨리 저기 네. 저 핫 뭐예요? 한라인? 한라인 같은 거 해갖고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3년 내내 윤석열 정부, 한덕수, 최상목이가 한 게 뭡니까? 친일 외교인이 굴종 외교인이 이렇게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일은 동맹이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계속 해왔는데 네. 그 3년간의 일본 외교에 대한 대가가 이거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건 철저하게 뒤통수 맞은 거다. 네. 이런 거조차 우리 국익을 못 챙기는데 무슨 한일 외교가 성과가 있다는 거냐. 강력히 비판받아야 되고요. 강력히 저는 이제 비판해야 안 좋은 얘기 하나만 더 두 마지막 개만 더 하나만 하면요. 합니다. 네. 그럼 내년 4월에 되는 거야? 이걸 누가 장담합니까? 아 거기 그때 또 일본이 장난치면 그러니까요. 저는 이것도 너무 나이브한 이걸 취소시킬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지수를 관리하는 데에서 우리 편입 사실은 계속 확인해 줍니다. 예. 근데 실제 시점만 늦춘 건데 편입을 확정한 상황에서 시점이 늘어진 게 이번에 최초 케이스예요. 이런 적이 없어요. 특이하게. 야, 니네 편입 안 돼. 이러고 탈락은 있어도 예. 맞아. 너는 자격 있어. 내일부터 메이저리그에서 같이 축구하자. 이렇게 해놓고 메이저리그에서 축구를 해요? 메이저리그입니다. 마이너에 있다가 이제 올라온 예, 거지. 예. 메이저를 올려다 놓고 네. 멤버는 메이저 멤버인데 네. 볼은 안 차게 하는 거지. 예, 벤치에만 계속 벤치에만 계속 앉아있고. 앉혀놓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년 4월에 재연기 되지 말라는 건 누가 장담하냐. 저는 이거가 좀 걱정이라고 보고요. 네네네.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제 70조 자금이 국내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환율에 미치는 안정 효과가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다 원화로 바꿔서 우리 국채를 사야 되기 때문에 예.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데 지금 이번 주에 한국은행 금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나 내수를 생각하면 금리 인하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못하는 이유가 늘 걱정인 게 환율하고 집값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근데 지금 다행히 환율이 조금씩 안정화를 가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약세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환율이 최소한 계속 안정되거나 안정적일 수 있는 소재가 계속 공급된다는 게 금리 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한국은행이 원래 체크하고 있던 이벤트거든요. 근데 70조가 갑자기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요. 70조는 환율 관련해서 중요한 하나의 안전판도 빼고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일파만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예요. 저도 이제 듣다 보니까 나 이제 오늘부터 타코야끼는 먹지 않겠다. 제가 지금까지 먹은 게 문어가 몇 마리인지 모르거든요. 그만큼 네. 저는 이제 잘 먹었었는데 예. 이것도 이제 저는 먹지 않겠다. 아.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정부의 무능이라고 봅니다. 100% 100번 양보해서 일본이 무슨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걸 진짜 핑계라고 한다면 얼른 가서 니네들이 안 되는 게 뭐냐? 왜 그러느냐? 전 세계는 다 테스트가 된다는데 왜 네. 너만 안 돼? 뭘 바꿔주면 돼?라고 해서 이걸 막았어야죠. 또 그게 진위가 아니라면 그쵸. 다른 핑계가 있다면 그렇게 친일 외교 했으면 이걸 바꿔냈어야죠. 외교적으로. 가장 그 키가 있는 BOJ는 어디고 최고 투자자는 어디고 거기를 찾아가면서 뭔지 풀어냈어야죠. 예.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정부는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통보 몰랐다고요? 받은 거예요? 네, 이런 기습 발표를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너무 충격적인 발표거든요. 시장에서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채권 매니저들이 얼마나 뚜껑 열렸게요. 우리 하반기 편입 안 된대. 예. 이거 엄청 큰 이슈예요. 몰랐다는 것도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어떤 측면이든 저는 그래서 무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 만약에 알았는데 그냥 쉬쉬하고 있었으면 진짜 더 웃기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고. 예.